네. 지금 특검법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특검 추천을 민주당에서 마음대로 선정해서 한다는 걸 누가 공정성을 믿겠어요? 하지만은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건 대법원장한테 맡겨서 선정한다는 게 어느 정도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정말 국민의힘이 어렵다. 그래서 민주당이 공격을 하려면은 닥치고 공격, 뭐 세게만 나가지 말고 네. 가끔은 이렇게 부드럽게 수정해서 좀 내면은 대법원장 추천으로 특검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법 체계에 의해서 좀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이제 법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라면 일단 판결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조사를 하는 수사기관을 임명을 한다. 이게 좀 이해 충돌이 또 되는 부분이 있다. 상권 분립 체계에서 수사할 사람을 판결한 사람이 임명한다. 이거 진짜 좀 모순 아니냐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는 하면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하냐?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2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지금 땅땅땅 마저 부결 이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근데 이게 부결이 되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최상병 특검법 또 폐기, 의석수 대 거부권 무한 정쟁이다. 의석수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고 다시 거부하고 넘어와서 재표결하고 이 상황이 무한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키워드가 메비우스였대요. 근데 지금 보면 찬성이 104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108명이거든요. 근데 104, 그러니까 최소 4명이 이탈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뭐 한 명은 반대표인데 뭐 잘못 써서 무효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찬성이 3명은 나왔다라는 이 전제로 좀 보면 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또 낸다고 그랬을 때 성재준 의원님, 이 셋이 더 늘어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 3명의 찬성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1명 정도의 이탈표가 있었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8명의 이탈표가 있으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음에 또다시 했었을 때 이게 뭐 첫 번째는 1명이었다가 두 번째는 4명이 되고 그럼 다음 주에는 8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또 예상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요 지금 시점을 생각해 봤을 땐 전당대회 지금 직후거든요. 그리고 전당대회 직후에 사실상 이거를 또 다시 올린 것도 의도가 있겠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 네. 아무래도 국민의힘 내부적인 어떤 분열이나 이런 것들을 노려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일단 결과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아까 메비우스에 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무한대라고 하는 건 결국에 0으로 수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여당과 야당 전부 다 제가 봤을 때 얻을 게 하나도 없다. 여당도 마찬가지로 좀 양보를 해야 되고 야당 또한 마찬가지로 양보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내놨던 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3자 추천안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네. 이제 하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해 가지고 뭔가 뭐 거부권 이런 느낌을 국민들한테 주기보다도 네. 우리가 최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게 무슨 뭐 대통령의 탄핵과 연관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거에 대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정말 우리가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여야 제외한 제3자가 추천한 그런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하자라는 식의 메시지를 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야당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솔직히 국민들이 보시기에 뭐 탄핵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지금 특검법 같은 경우도 한두 번 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래도 우리가 1절 들어야지 감동이 있는 것이지 똑같은 거를 1절, 2절, 3절, 4절 계속하면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여야가 계속 무한대로 지금 돌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양쪽 다 얻을 게 제로가 될 것이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서로가 좀 양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무한대로 가다 보면 결국 0으로 수렴되는 거 아니냐. 이 0은 여도 0이고 야도 0이다. 남는 게 양쪽 다 하나도 없다. 조금씩 좀 양보를 하는 게 어떠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3자 특검 얘기도 살짝 하셨어요. 실제로 야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제3자 특검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동훈 수정안 배제 않고 제2법 채비 상설 특검도 검토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3자 특검, 이른바 이 한동훈 특검법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제3자 특검인 거죠. 이 한동훈 수정안이라고 지금 한겨레는 제목을 뽑았는데 이 안을 민주당이 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걸 제3자 특검법을 내면 그럼 윤영걸 대표님, 네. 국민의힘이 받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상당히 이 혼란을 겪을 수가 있죠. 혼란이다. 그렇죠. 네. 한동훈 대표가 그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 제3자 특검법 추진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많이 한동훈 특검법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아직은 많아요. 그러니까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최상병 특검법을 하려면은 네. 지금 특검법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특검 추천을 민주당에서 마음대로 선정해서 한다는 걸 누가 공정성을 믿겠어요? 하지만은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건 대법원장한테 맡겨서 선정한다는 거 어느 정도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정말 국민의힘이 어렵다. 그래서 민주당이 공격을 하려면은 닥치고 공격, 뭐 세게만 나가지 말고 네. 가끔은 이렇게 부드럽게 수정해서 좀 내면은 아마 국민의힘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며칠 됐지만은 앞으로 한 달이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의 관계가 시금석이거든요. 지금 이럴 때 수정안을 내면은 네.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곤란을 겪을 텐데 지금 같이 똑같이 강대 강으로 계속 나가면은 네. 서로 손해 볼 게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임세현 의원님. 지금처럼 강대강 말고 조금 좀 변형해서 수정안으로 내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한동훈 장관이 민의를 좀 아시는지 그나마 어쨌든 제3자 특검이든 대법원장 임명 특검이든 특검 자체에 대한 부정은 하지 않으신 게 네. 좀 고무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이나 뭐 일부 여권에서는 특검에 티금만 나와도 그냥 몸서리 치지 않습니까? 그나마 좀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래도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이 대법원장 추천으로 특검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법 체계에 의해서 좀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이제 법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라면 일단 판결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조사를 하는 수사기관을 임명을 한다. 이게 좀 충돌이 또 되는 부분이 있다. 상권 분립 체계에서 수사할 사람을 판결한 사람이 임명한다. 이거 진짜 좀 모순 아니냐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는 하면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하냐?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최혜병 이 특검 관련 이후에 또 뭐 김건희 특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이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보도나 여러 가지 나온 정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해 충돌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법원장 이외에 다른 제3자 특검법이 있으면 민주당은 아마도 또 전향적으로 또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특검이 아니라 대법원장을 제외한 다른 제3자 특검은 좀 더 가능하다. 근데 대법원장 특검은 글쎄 약간 요 느낌으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사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이 처음에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민주당이 그건 좀 받기가 어렵다라는 취지인 거는 별개로 치고요. 한동훈 대표도 약간 입장이 바뀐 건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제 입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발의를 제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제가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혹시라도 국민들께 받을 수 있었던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오해를 벗어날 수 있고. 예. 그렇다면 오늘 만약에 최상병 특검이 부결이 된다면 예. 저는 제3자 특검에 대한 논의를 굳이 이어갈 실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특검은 이 특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제3자가 하는 특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죠. 네. 한동훈 대표가 선출된 뒤에 한 얘기와 그리고 장동혁 지금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이 한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한 대표는 입장은 달라진 게 없지만 발의를 뭐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한 대표 얘기를 했고요. 장동혁 최고위원은 민주당 특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를 했지만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권 잡고 최상병 특검법 한 발 빼는 한동훈이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성재준 위원님, 한 발 빼는 겁니까? 저는 일단 그 장동혁 지금 최고위원이 방금 얘기하셨던 네. 내용이 조금 설득력은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에서 그렇게 한 게 부결이 된다라 그래가지고 제3자안에 대한 논의가 불필요하다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왜 장동혁 지금 최고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그 냉철하고 그리고 좀 논리 정연하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 네.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실까라고 한다면 이제 뭔가 좀 눈치를 본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쉽게 표현해가지고 톤 조정을 지금 좀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라고 했었을 때 뭐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 진영의 눈치를 보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적인 관점에서 당원들의 관점에서 뭐가 필요한가 이거에 관점을 좀 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동훈 지금 대표도 그렇고 장동혁 최고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뭐 속된 표현으로 이제 그 친윤계의 좀 눈치를 좀 보고 대통령실과에도 이런 또 톤 조절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좀 또 입장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히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국민들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62.8%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을 대표로 만들었을 때 한동훈이 후보였을 때 얘기했던 거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의지를 가지고 풀어나갈지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선택을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꼭 잊지 말고 좀 끝까지 의지를 좀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애매모호한 태도는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약간 쓴소리를 같이 담아서 말씀을 주셨어요.